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산중공업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 오늘의 주가 움직임,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갭 상승으로 2% 정도 출발한 이후에 보합 마감, 상승폭을 다 잡아먹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것도 없고 어느 정도 하락을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두중의 주주로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실적 결과에 따른 불확실한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실적 발표에 대한 제 생각과 전체적인 흐름, 차트도 집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저는 내년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32,000원 전고점을 뚫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운 좋게도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안타증권으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주식톡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절차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려우신 건 없습니다. 첫 번째로 계좌 개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으로 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유안타 계좌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패스입니다. 두 번째로 담당자 설정을 주식톡으로 설정이 되면 유안타 사용할 때까지는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자 이렇게 정보방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 실시간으로 두중 정보에 대한 공유라던가 매수 타점 이야기를 드렸고 멘탈 관리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이나 실적, 호재나 악재 등 재빠르게 제 생각들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기호에 따라서 단기 종목들도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중장기 종목 하나 소개를 해드렸죠.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가 옆에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락폭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이었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커져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로 해서 2% 정도 소폭의 상승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안 되고 끝난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원전 테마 사실 관심도도 많이 적어졌고 한두 차례 급등한 이후에 그 상승폭을 모조리 잡고 있는 형상인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큰 상승도 사실은 없었고 계속 이렇게 조정 구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멘탈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나 두인 물량에 대한 이런 부담감도 역시나 존재를 했었고 공매도에 대한 부담도 훨씬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실적, 컨센서스의 부재, 불확실성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전산업이나 우진, 보성파워텍 등등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차라리 두산중공업이 안정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구나. 저런 종목들이었으면 더 멘탈 잡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드실 겁니다. 두산중공업은 한번 급등한 이후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급등을 한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쭉 떨어지면서 현재 이 상승폭을 다 반납한 모습입니다. 두 달 동안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야 두산중공업은 자리를 좀 잡아가는 구간인데 여기서 투심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최근 며칠 사이는 단기 공매도라던가 중기 공매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좀 줄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떨어지는 그림보다는 앞으로 반등하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발표된 실적 부분도 제 생각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기별로 좀 봤을 때 매출액이 2조 9천억, 영업이익이 2,546억, 당기 순이익이 2,020억,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821억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회사나 종속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들의 순이익에서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순이익으로 계산이 된 건데 여기 보시면 지난 분기 1,051억에서 이번 분기 820억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두 중에 연계된 회사들이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하다가 1분기부터 흑자를 전환해서 2분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매출액 같은 부분은 사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두중은 지금 매출액이 문제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연간 두산중공업의 매출액은 이렇게 13조에서 15조 사이로 나오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작년 기준으로 좀 봤을 때 1,500억 수준. 문제는 당기순이익이 8천억 적자, 지배주주순이익은 1조 적자였습니다. 그동안 겉만 멀쩡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올해 들어서 1분기, 2분기 이렇게 적자를 지속한 부분에서 연결 기준 큰 흑자 전환을 이뤘고 그리고 2분기까지 적자 없이 흑자를 유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560억 그리고 다시 500억 적자 이 사이에는 1,000억의 갭이 있죠. 그리고 다시 1,700억 큰 흑자 전환 그리고 작년 238억 적자 전환 쉽게 말해서 안정이 안 되고 있고 들쭉날쭉한 이런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 좀 안정적으로 이제는 가고 있다. 턴 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대금으로 채권단 관리 이런 빚을 상환할 예정이고요. 하반기는 실적의 안정화에 더 목표를 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깜짝으로 3,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주가는 또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는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산중공업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한 2조 3천억 원을 수주를 했고 올해 하반기 3조 6천억 원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총 수주 규모는 8조 6천억이고 감고 수주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는 당연히 미포함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한 건이라도 미리 계약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우리의 목표는 중장기로 본다면 어차피 내년입니다. 지금부터 큰 수익률을 챙겨야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좋은 자리 선점, 물량을 확보해서 추후에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흐름 좀 체크를 해볼게요.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횡보하는 이런 장세
큰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거의 2달 가까이를 버텨왔는데, 현재 상황 박스권을 살짝 이렇게 이탈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검은색 선 23,000원 부근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렇게 조정이 발생했을 때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이번 세 차례 좀 내려가기는 했으나 이렇게 산바닥 나와 주었기 때문에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크게 떨어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세 같은 경우는 이미 24,700원에서 좀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점을 좀 다져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지지라인은 22,000원이나 조금 더 보면 21,800원 정도, 여기 60일선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추가 매수를 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량을 어디서 늘려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현재 두산중공업 수익을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위에 구간에서 물려 계신 건지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통합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손실이다 했을 때 마이너스 10% 이내의 손실은 저 같은 경우 추매는 보통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한 15% 정도는 마이너스가 돼야 추매를 해서 이렇게 평단이 조절되는 이런 맛도 있고, 10%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상승세가 두세 번 정도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추매 시점을 잡을 때 2일에서 길면 4일 정도 주가의 지지가 이렇게 좀 나오는지 살펴보고 양봉의 흐름을 좀 뽑아줄 때 잡아가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가 흐름 4일 동안만 좀 본다면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치는 뭐 22,520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를 지켜주고 양봉이 좀 떴다라고 했을 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추매를 좀 처음 해보시거나 감이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안정적이다라고 보면 들어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뭐 손해를 나는 하나도 안 보고 추매를 해야지 하면 사실 잡기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낮은 가격에서 잡으려다가 되려 급등이 나와서 못 잡는 경우도 허다한 게 주식시장입니다. 내일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면 22,500원에서 23,000원 밑에 구간 이렇게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동향 체크 좀 해보고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외인이 46만 주 이탈, 개인이 54만 주 순매수, 기간이 8만 5천 주 순매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또 여기에 포함은 안 되지만 어쨌든 기타 법인 이렇게 좀 포함이 되면서 연기금과 사모에서 나갔었던 한 10만 주 가량을 이렇게 8만 5천 주로 좀 줄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인 기간이 이렇게 쌍 매도로 나가고, 개인은 50만 주 이렇게 좀 들어오고, 치열한 공방전의 결과 주가는 변동 없이 0.0%로 마무리된 모습,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은 사실 8만 5천 주 정도 나가면서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이 이렇게 54만 주 많이 들어와 주면서 유지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개인의 물량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주가는 2만원 선부터는 개인이 대체로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많이 들고 있을 거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또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나 좀 균형을 이루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느 정도 차트에서 좀 지지가 되었다,
이 정도면 매수를 좀 한번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섰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7월 20일 290억, 7월 21일 뭐 570억, 그리고 22일 116억. 이 수치들에 비해서 최근에 뭐 30억, 50억, 오늘 뭐 40억 정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잠잠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공매 대금이나 수량 좀 줄어가는 추세인데 대차 상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함을 유지를 하고 있다. 갚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때 당시는 1조 2천억 평균치가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660억 거의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잔고 수량도 2,900만 주, 뭐 이때 거의 50만 주에 육박하던 이런 상황에서 많이 줄여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 대금이나 공매 수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대차 잔고도 이렇게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차트 흐름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적으로만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금일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톡 무료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